비카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G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두 번째, Regulation. 세 번째, Scaffolding. 세 가지는 뭐 전부 다 기입형 문제의 영순이죠, 영순위. GPD, Regulation, Scaffolding.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나의 현재 수준이에요. 내 수준. 숫자로 표현하면 뭐 한 2? 이렇게. 근데 나는 한 여기까지 10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단계에서부터 내 잠재 능력의 최대치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 구간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GPD라고 하는 거죠. GPD. GPD는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의 약자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작년에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그 Specifier 쓰는 게 답이 있었죠. 그 B형 몇 1번이었습니까? B형 1번. 네. 그거 스펙으로 쓰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사실 맞다고 봐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출제자가 아니고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GPD를 쓰는 게 몇 년 전에 답이었었죠. 답 자체가 이거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를 쓰는 게 답이었었죠. 그때 제가 알기로 GPD라고 쓴 것들은 틀렸어요. 그때 GPD는 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때 오답을 어떤 오답이 굉장히 많았냐면 Zone of Proximal Distance. 디스턴스 아니에요, 디스턴스. 왜냐면 이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디스턴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디스턴스가 아니라 디벨롭먼트라는 거. 그럼 얘는 이제 지금 현재 내 능력에서 내 능력의 최대치까지 발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프로세스죠, 기본적으로. GPD는 프로세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세스. 발전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여기서 가장 최고의 단계.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가장 초기 단계를 보고 뭐라고 하죠? Object regulation. 중간은 Other regulation.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Self-regulation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고. Self-regulation은 한번 적어보실게요. 저는 안 적겠지만 작은 따옴표를 치고 적어보세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냥 혼자서도 잘해요. Self-regulation.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하는 거니까 A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autonomy. 이거 스펠링 알아보시겠습니까? autonomy. 뭐 자율성, learner autonomy 할 때.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self-regulation과 autonomy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 얘는 self-regulation과 autonomy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PLLT는 나오지 않지만 TBP에는 어떤 개념이 또 나오냐면 agency라는 개념도 나오죠. agency. 얘는 주체성. autonomy와 self-regulation은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혼자 잘하는 거예요. 혼자 잘하는 건데 agency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잘하는 건데 autonomy보다 개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autonomy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agency. TBP에서는 무슨 말만 하면 agency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 autonomy와 agency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기입형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면 개념상으로 크게 뭐 이렇게 뭐 다른 게 없거든요, 사실은. agency 자리에 autonomy를 써도 되고 autonomy 자리에 agency를 써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self-regulation 얘는 기입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그 social constructivism이라든가 비가츠키라든가 여러 가지 분명한 요거만 답이 될 수 있는 정확하게 self-regulation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agency, 이건 제 생각입니다. agency는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애매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요. 얘는 혼자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까요? independently. 이런 부사하고 굉장히 어울리고요. independently. 혹은 individually. 이런 부사하고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individually, independently. 나중에 혹시 뭐 서술형 쓰실 때 이런 키워드들이 self-regulation은 있어야 한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abstract regulation과 other regulation은 뭐죠? abstract regulation 할 때 이 abstract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물건 내지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물건과 환경에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거에게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assistance. 도움을 받는 거네요. 물건과 환경에. other regulation은 뭐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other regulation은 요런 표현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more competent. 이거 보이세요? more competent.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또래. 피어라든가 아니면 성인이라고 할까요? 이때 이 성인 뭐 당연히 선생님도 되고 엄마 아빠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assistance 도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때 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또래와 성인들,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언어의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받는 도움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는 원소들이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게요. verbal guidance. 왜 이런 말 나와 있는지 이해하셨죠? verbal guidance. 얘네들은 verbal guidance가 아니죠. 물건하고 환경인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verbal guidance 내지는 이 가이던스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 것도 제가 봤냐면 collaboration. verbal collaboration.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도움은 내가 self-regulation 단계로 넘어가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이때는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other regulation과 abstract regulation은 self-regulation 단계로 가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든 거예요. 그래서 scaffolding이라는 비유적인 비유를 쓴 거죠. scaffolding.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scaffolding은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비계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뭐 발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비계는 남겨놓습니까? 해체합니까? 해체하는 거죠. 우리가 abstract regulation에서 other로 갔다가 self regulation까지 가면 건물을 다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assistance는 필요 없잖아요. 얘네들은 이 assistance는 이쪽으로 가면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얘를 비유적으로 scaffolding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키텀, 반드시 알아야 할 키텀이 된 거죠. scaffolding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assistance예요. assistance가 여기서는 필요 없고 사라지니까 scaffolding이라고 썼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교실 상황에서 학생이 이제 에러를 저질렀어요. 학생의 발화에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그럼 선생님이 그 에러에 대해서 corrective feedback을 해줘서 아이의 에러가 수정됐어요. 성공적으로 업테이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단계입니까? abstract, other, self-regulation 중에서 어떤 단계예요? 자, 선생님이 corrective feedback을 줘가지고 애가 이제 에러가 없다고요. 성공적인 업테이크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other regulation이 되겠죠. 그리고 상식이죠. other regulation은 당연히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GPD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1번, 편하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GPD 안에서, within,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within이라는 말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GPD within 안에서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within이라는 말을 뭐로 바꿔놨냐면 beyond라고 바꿔놓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beyond GPD. 이 other regulation은 beyond GPD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썩 바꿔놓은 다음에 그때 객관식이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beyond가 아니라 within. 이 전부 다 GPD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GPD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과정들 있잖아요. 얘는 프로세스라 그랬잖아요. 이 과정은 몽땅 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냐면 얘는 result예요. result, 결과. 이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예요. 결과. 그럼 원인이 있겠죠. 얘가 결과니까. 이 결과,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학습이죠. learning, 학습.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발생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빅가츠키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PLT에는 없죠.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딱 그림으로 이 세 가지 관점 다시 보실게요. GPD, Regulation, Scaffolding 얘를 그냥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한 방에 싹 정리를 하셔야 얘가 정리가 딱 되세요. 이해가셨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잠깐 좀 보실까요? 교재 9페이지.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서 PLT, 우리 브라운이 쓰신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1인데 제목은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뭐 우리 임용하고는 상관없이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고 네, 좀 걱정이 되네요. 5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알아서 잘 따라오세요. 상상하시면서 9페이지 보시면